군고구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가다 문득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멈춰섰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다. 17살 여고생이었던 내가 손수레를 끌고 서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였다. 눈이 내리던 밤 추위에 떨며 군고구마를 팔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지금의 나는 62이다. 장기 기증 후원 재단 상임이사라는 직함도 있고 군고구마 브랜드를 운영하는 작은 사업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 겨울밤 한 꼬마의 한마디였다. 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그날도 추웠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나는 교복 위에 낡은 패딩을 걸쳤다.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뒷문으로 나갔다. 친구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어디 가냐는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다.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곳이 있었다. 시장 골목 한쪽에 세워둔 군고구마 손수레였다. 어머니 정옥은 그날도 새벽부터 학교 급식실 일을 나가셨다. 점심시간에 설거지를 하시고 오후에는 시장 떡집에서 떡을 썰고 포장하는 일을 하셨다. 저녁이 되면 기운이 다 빠진 얼굴로 돌아오셨다. 그래도 월세는 늘 모자랐다. 나는 어머니가 쓰러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군고구마를 팔았어요.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죠. 같은 학교 애들 지나가면 고개 푹 숙이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기 바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부끄러움보다 월세 걱정이 더 컸으니까. 손수레를 끌고 지하철역 입구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천막을 덧댔지만 소용없었다. 찬바람은 천막 틈새로 파고들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사라졌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다. 고구마를 집게로 집어 신문지에 싸고 봉투에 담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손가락 끝이 저렸다. 따뜻한 군고구마 한 봉지요. 목이 쉬도록 외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보기만 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싫었다. 나는 불쌍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추위는 더 깊어졌다. 목에 두른 하얀 털 목도리를 더 꽉 조였다. 이 목도리는 병원 바자회에서 1,000원 주고 산 거였다. 누가 직접 든 건지 무늬가 참 정성스러웠다. 따뜻하기도 했고 예쁘기도 해서 그날 바로 샀다. 목도리를 매만지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키 작은 초등학생이었다.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질끈 두르고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노트를 들고 있었다. 아이는 내 앞에 멈춰서서 나를 빤히 쳐다봤다. 군고구마 살 거니? 내가 물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다. 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누나랑 똑같아요. 얼굴도 키도 목도리도. 아이는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누나라니. 어떤 누나인데?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없어요. 하늘 날아갔어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데 아이가 먼저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누나 닮은 사람 보니까 좋네요. 아이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 계산하는 거예요. 군고구마 2개 사면 얼마예요? 한 개에 2,000원이니까 2개면 4,000원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에 숫자를 적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어린아이 지갑치고는 두툼했다.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나는 군고구마 2개를 신문지에 싸서 봉투에 담았다. 봉투에는 내가 직접 만든 도장이 찍혀 있었다. 웃는 고구마 그림이었다. 친구가 그려준 그림을 고무판에 새겨서 만든 거였다.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만든 거였다. 아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도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거 귀엽네요. 그치,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대단하다. 저도 이런 거 배우고 싶은데. 아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거스름 돈 1,000원을 건넸다. 아이는 돈을 받고 가방에 넣었다. 그러더니 다시 나를 쳐다봤다. 또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총총 걸어갔다. 뒷모습을 보니 정말 어렸다. 초등학생 5학년쯤 돼 보였다. 그런데 말투는 어른 같았다. 이상한 아이였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그날 밤 손님이 몇 명 더 왔다. 군고구마가 다 팔렸다. 수레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기침을 하고 계셨다. 요즘 기침이 심해지셨다. 약국 약을 드시라고 했지만 돈 아깝다고 안 드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정아, 너 오늘 많이 팔았니? 네, 다 팔았어요.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다. 그 웃음이 참 슬펐다. 어머니는 늘 미안하다고 하셨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에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는 미안한 게 아니었다. 어머니가 아프지만 않으시면 됐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그 아이 생각을 했다. 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어떤 누나를 닮은 걸까? 그 누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나는 목도리를 만지작거렸다. 이 목도리를 뜬 사람도 누군가의 누나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그 아이가 또 왔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다. 이번에도 노트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왔구나. 오늘도 군고구마 먹으러 왔니? 네, 그리고 숙제 좀 도와주세요. 숙제? 아이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수학 문제가 빼곡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문제를 봤다. 고등학생 문제보다 어려워 보였다. 이거 몇 학년 문제야? 영재원 숙제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영재원 다녀요. 영재원. 놀란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IQ가 150이래요. 그래서 영재원 보냈대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1살짜리 아이가 영재원을 다닌다니. 그것도 IQ가 150이라니. 아이는 계속 말했다. 근데 학교 애들이랑 놀기는 힘들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편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문제를 다시 봤다. 어렵긴 했지만 천천히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는 연필을 빌려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한 문제씩 풀어나갔다. 아이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다. 누나는 공부 잘해요. 글쎄, 그냥 보통이야. 근데 설명 잘하시네요. 학원 선생님보다 나아요. 나는 피식 웃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아이도 따라 웃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아이 이름은 윤재우였다. 재우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노점에 들렀다. 군고구마를 사고 숙제를 물어봤다. 나는 손님이 없을 때 재우의 문제를 풀어줬다. 재우는 신기하게도 내 설명을 단번에 이해했다. 역시 영재는 다르구나 싶었다. 어느 날 재우가 물었다.
누나 이름이 뭐예요? 미정이야, 박미정. 미정 누나 저 윤재후예요. 이제 친구예요. 재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예뻤다. 그런데 재우의 눈빛 어딘가에는 슬픔이 있었다. 누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슬픔이 짙어졌다. 나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추운 겨울밤 노점에서 일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자리를 지나치며 마음 한구석이 시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재후와의 만남은 그렇게 계속됐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재후가 오는 시간만큼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아이의 한마디가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다. 재우는 정말 자주 왔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거의 매일 왔다. 학교 끝나고 영재원 수업 마치고 오는 거라고 했다. 집이 이쪽 방향이라서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일부러 돌아오는 거라는 걸. 재우는 늘 노트를 들고 왔다. 두툼한 공책에는 숫자와 공식이 빼곡했다. 어떤 날은 수학 문제였고 어떤 날은 과학 문제였다. 나는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해 줬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었다. 미정 누나 설명 진짜 쉬워요.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누나가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우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또 누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누나도 저처럼 설명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 내 누나가 참 공부를 잘했나 보구나. 내 누나는 뭐든 잘했어요. 재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대요. 병원. 그래요, 아빠가 대학병원 교수거든요. 그 병원에서 누나가 아픈 애들 도와줬대요. 나는 재우를 다시 봤다. 아버지가 대학병원 교수라니. 그런 집안 아이가 왜 매일 이 추운 노점에 오는 걸까? 재우는 계속 말했다. 누나는 목도리 뜨는 것도 좋아했어요. 겨울마다 목도리를 떠서 병원 바자회에 기증했대요. 가난한 환자들한테 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목에 두른 하얀 목도리를 만졌다. 이거 혹시... 재우는 내 목도리를 가리켰다. 그거 누나가 뜬 거랑 똑같아요. 무늬가 완전히 똑같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재우는 목도리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여기 이 부분 보세요. 구석에 작은 자수가 있었다. 시오시응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재우는 조용히 말했다. 소연이요, 우리 누나 이름이 윤소연이에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이 목도리는 누나가 뜬 거예요. 병원 바자회에 놨던 거요. 재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나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들 걱정 많이 했어요. 특히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요. 재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여고생이 병원 복도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손에는 목도리 뭉치를 들고 있었다. 이게 누나예요. 사진 속 소연은 정말 예뻤다. 키가 크고 말랐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재우 말대로 나랑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했다. 누나 예쁘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는 항상 말했대요. 언젠가 군고구마를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겨울을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가난한 환자들한테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재우는 사진을 다시 넣으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누나 대신 군고구마 사러 오는 거예요. 누나가 못다한 일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1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떠난 누나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재우는 알까? 바람이 세게 불었다. 천막이 심하게 흔들렸다. 재우는 추운지 몸을 웅크렸다. 들어가 봐, 너무 춥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재우는 고집스럽게 버텼다. 그러더니 노트를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계산이요. 오늘 군고구마 몇 개 팔렸는지요.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 내 누나가 매일 기록하래요. 무슨 일이든 기록하면 더 잘할 수 있대요. 재우는 진지하게 노트에 적었다. 오늘은 23개 팔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 물었다. 미정 누나는 왜 군고구마 팔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가난해서라고 말하기 싫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그냥 용돈 벌려고. 재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근데 매일 오잖아요. 용돈 벌려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재우는 똑똑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냥 엄마 도와드리려고. 재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군고구마 1개를 더 샀다. 오늘은 3개 살게요. 그렇게 재우와의 시간은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은 수학을 가르쳐주고 어느 날은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재우는 영재원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는 이야기,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다는 이야기, 누나가 그리울 때마다 누나 일기를 읽는다는 이야기. 나는 재우가 안쓰러웠다. 똑똑하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어머니 상태가 나빠졌다. 기침이 더 심해지셨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 돼요. 괜찮아, 감기약 먹으면 나아.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정아 병원비 아껴야지. 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안 돼, 너라도 공부는 해야지. 어머니는 기침을 하시면서도 웃으셨다. 그 웃음이 너무 슬펐다. 나는 군고구마를 더 많이 팔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손술에 자리를 옮겨가며 손님을 찾았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자리를 바꿨다. 그런데 단속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회에서 무허가 노점을 단속한다는 거였다. 나는 불안했다. 이 자리마저 잃으면 어쩌지. 재우한테 이야기했다.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자리 옮겨 다녀야 할 것 같아. 재우는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아직 모르겠어. 일단 눈치 보면서 해야지. 재우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제가 안전한 자리 찾아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재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머리가 좋으면 이런 데 써야죠. 나는 재우가 고마웠다. 동시에 미안했다. 이런 어린아이한테 신세를 지다니. 며칠 뒤 재우가 지도를 들고 왔다. 근처 지도에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다. 여기요, 이 자리들은 단속 구역이 아니래요.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재우 아버지한테 물어봤다고. 응, 그냥 친구 누나가 노점한다고 했더니 알아봐줬어요. 나는 놀랐다. 재우 아버지가 병원 교수인데 이런 것까지 알아봐준다니. 고맙다, 재우야. 재우는 환하게 웃었다. 누나 덕분에 저도 공부 잘하는 걸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도왔다. 재우는 내게 공부를 배웠고 나는 재우한테 따뜻함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이 따뜻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재우 누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목도리 위에 쌓였다.
재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미정 누나. 응. 누나 목도리 정말 소중히 해주세요. 그래, 그럴게. 재우의 목소리에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재우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군고구마 봉투를 꼭 안고 돌아갔다. 봉투에 찍힌 웃는 고구마 도장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어머니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하지만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평일 아침이었다.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다. 급식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방을 집어들고 뛰어나갔다. 택시를 타야 했지만 돈이 아까워서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손이 떨렸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괜찮으시기를. 간절히 빌었다. 급식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 가신 뒤였다. 급식실 아주머니가 말했다. 대학병원으로 갔어. 어서 가봐. 어느 병원이요? 여기서 제일 큰데 그 유명한 대학병원. 나는 다시 뛰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대학병원은 처음이었다. 건물이 너무 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봐서 겨우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보호자들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접수 창구로 달려갔다. 저 박정욱 환자 보호자인데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아직 모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오시면 설명 들으실 수 있어요. 나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왔다. 박정욱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저예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응급 처치는 끝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검사요? 심장과 폐를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검사 항목을 설명했다. 그런데 나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쏟아졌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들렸다. 비용 이야기였다. 검사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혹시 보험 되시나요? 네, 보험 있어요.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정확한 건 검사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건넸다. 동의서에 사인하시고 수납 창구에서 검사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검사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다. 보험 적용 후 금액이었다. 수납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오늘 중으로 해주셔야 검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든 해야 했다. 의사가 떠나고 나는 멍하니 서류를 들고 있었다. 1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은행에 가도 대출받을 담보가 없었다. 친척도 없었다. 아는 사람한테 빌릴 수도 없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었다. 사회사업팀 직원이었다.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해 드릴게요. 나는 상담실로 따라갔다. 직원은 친절했다. 여러 지원 제도를 설명해 줬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었다.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했다. 한 달. 그 사이에 어머니는 어떡하지?
일단 급한 검사비는 어떻게든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게시판 앞에 섰다. 장기 기증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기부자 명단이 적혀 있었다. 무심코 명단을 읽었다.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한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윤소연. 재우 누나 이름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왜 여기에 재우 누나 이름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접수 창구에서 온 호출이었다. 나는 게시판을 뒤로하고 서둘러 움직였다. 검사비 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은행 앱을 열어봤다. 잔액은 30만 원이었다. 군고구마 팔아서 모은 돈이었다.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병실로 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숨소리가 거칠었다. 엄마. 어머니는 눈을 뜨셨다. 미정아 왔니? 네,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엄마가 또 짐이 되네. 아니에요, 엄마 짐 아니에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정아, 엄마는 괜찮아. 검사 안 해도 돼. 안 돼요. 검사 꼭 해야 해요. 돈이 얼만데? 제가 마련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안 돼.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 누나. 뒤를 돌아봤다. 재우였다. 재우가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왜 여기 있어? 아빠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누나는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재우는 내 얼굴을 보더니 알았다. 누구 아파요? 응, 우리 엄마. 재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많이 아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우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군고구마 봉투였다. 오늘 사려고 가져왔는데 병원에서 만날 줄 몰랐어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웃는 고구마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도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재우는 당황했다. 누나 왜 울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럼 왜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냥 힘들어서. 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누나, 우리 아빠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아빠가 의사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에요. 재우는 내 손을 잡고 어딘가로 갔다. 의사 사무실이었다. 문패에 윤상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우가 문을 두드렸다. 아빠, 나야.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가운을 입고 있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재후야, 무슨 일이야? 아빠, 이분 제 친구예요. 윤상민은 나를 봤다. 그리고 재우를 다시 봤다. 친구. 내 미정 누나요. 군고구마 파는 누나. 윤상민의 표정이 굳었다. 재우야, 아빠 지금 바빠. 아빠, 누나 엄마가 여기 입원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윤상민은 한숨을 쉬었다. 재우야, 병원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재우가 실례했어요. 아니에요. 누나 잘못 아니에요. 재우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아빠, 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 공부도 도와줬어요. 윤상민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재후야, 나가 있어라. 아빠, 나가. 재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재우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미안해, 재우야. 누나 잘못 아니에요. 나는 재우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내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재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나는 병원을 나와 시장으로 갔다. 군고구마 손수레를 꺼냈다. 오늘은 평일 낮이었지만 장사를 해야 했다. 한 개라도 더 팔아야 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몇 개 팔렸다. 해가 지고 밤이 됐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목도리를 더 조였다. 하얀 목도리가 목을 감쌌다. 재우 누나가 뜬 목도리. 장기 기증자 명단에 있던 그 이름. 윤소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손수레 위에 쌓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군고구마를 구웠다.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며칠이 지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다. 검사비는 겨우 마련했다. 군고구마를 아침부터 밤까지 팔았다. 학교도 몇 번 빠졌다. 선생님한테는 아프다고 거짓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 설명을 들으러 갔다. 윤상민이었다. 재후 아버지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다.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윤상민은 검사 결과지를 펼쳤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고 폐에도 이상이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내 심장과 폐를 함께 봐야 하는 큰 수술입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윤상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보험 적용해도 2천만 원 정도입니다. 2천만 원.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리고 수술 전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도요. 내 수술 동의와 비용 보증을 할 수 있는 분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2천만 원. 보증인. 둘 다 불가능했다. 윤상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회사업팀과 상담은 해보셨나요? 네,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럼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급하지 않다고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악화될 수 있어요. 윤상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냉정하게 느껴졌다. 나는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2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 누나. 재우였죠. 재우는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습니다. 누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힘없이 웃었죠. 재우야. 재우는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많이 안 좋아요. 수술해야 한대. 재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누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재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요. 우리는 병원 뒤편 작은 놀이터로 갔다. 아이들 놀이터였지만 겨울이라 아무도 없었다. 그네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재우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프린트된 문서였다. 이게 뭐야? 재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 컴퓨터에서 봤어요. 무슨 내용인데? 재우는 숨을 크게 쉬었다. 누나 과거에 심장 수술 받았죠. 나는 깜짝 놀랐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찾아봤어요. 재우는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의무 기록 일부가 적혀 있었다. 환자 이름 박미정. 수술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내가 6살 때였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걸 왜 찾아본 거야? 재우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것도 봐요. 두 번째 종이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소연. 장기 기증자. 날짜는 내 수술 날짜와 같았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가 받은 심장이 우리 누나 거예요. 그 말에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병원이에요. 같은 수술실이에요. 나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람에 날렸다. 재우는 계속 말했다.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왜 누나가 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겼는지, 왜 목도리까지 똑같은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나는 뒷걸음질 쳤다. 재우야, 그건. 재우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나 살아있는 게 우리 누나 덕분이에요. 우리 누나 심장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심장이, 이 뛰고 있는 심장이 재우 누나 거라고. 재우는 내 옆에 앉았다. 저는 누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우리 누나 심장이 누나 안에서 계속 뛰고 있으니까. 하지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재우야, 나는 몰랐어. 알아요. 정말 몰랐어. 알아요. 누나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재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곧 병원 이사회에서 안건을 낸대요. 무슨 안건? 저소득층 환자 지원 줄이는 거요. 나는 재우를 봤다. 재우는 주먹을 쥐었다. 아빠는 병원 재정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그럼 누나 엄마 같은 분들은 어떡해요? 재우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우리 누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어 했어요. 장기 기증도 그래서 한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재우도 울었다. 두 사람은 겨울 놀이터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재우야. 윤상민이었다. 그는 놀이터 쪽으로 걸어왔다. 재우는 황급히 종이를 주었다. 하지만 윤상민은 이미 다 봤다. 재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재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윤상민은 종이를 빼앗았다. 그리고 나를 봤다. 학생, 이거 어떻게 본 거야? 재우가 보여줬어요. 윤상민은 재우를 노려봤다. 재우야, 너 환자 정보 무단으로 본 거 알아? 재우는 고개를 숙였다. 윤상민은 한숨을 쉬었다. 학생, 이건 병원 기밀이야.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윤상민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병원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하지 마. 당신 어머니 치료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될 거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윤상민은 재우 손을 잡고 돌아섰다. 재우는 뒤를 돌아봤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았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목도리를 만졌다. 윤소연이 뜬 목도리. 그 사람의 심장으로 살아온 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살 자격이 있는 걸까?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내가 누군가의 심장을 받아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군고구마 노점으로 돌아갔다. 손님은 없었다. 추운 밤이었다. 나는 손수레 옆에 앉아 있었다. 군고구마를 구우면서 계속 생각했다. 재우 말이 맞다면 나는 빚을 지고 산 거였다. 그것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어떻게 갚지? 무엇으로 갚지?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가 손 위에 내려앉았다. 금방 녹아버렸다.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눈송이 같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고개를 들었다. 재우였다. 재우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교복도 아니고 패딩도 아니었다. 몰래 나온 것 같았다. 재우야. 재우는 헐떡이며 말했다. 누나, 이거
손에는 공책이 들려 있었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이게 뭐야? 우리 누나 일기예요. 중반 참여형 CTA.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11살 아이가 이런 진실을 파헤친 것이 선을 넘은 걸까요? 아니면 누나의 뜻을 지키려는 용기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우는 일기장을 건넸다.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요. 누나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재우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장기 기증동의서 사본이었다. 이것도 누나 거예요. 윤소연이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다. 재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누나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 누나가 뭘 원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했다. 저는 누나 엄마 수술 꼭 되게 할 거예요. 우리 누나 이름으로요. 재우는 그 말을 남기고 뛰어갔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윤소연의 일기. 손이 떨렸다. 이 일기 속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 나는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눈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군고구마 노점 위로 하얀 눈송이가 쌓였다. 나는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손이 얼어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첫 페이지부터 소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늘 병원 봉사 갔다. 작은 여자아이를 봤다. 6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다.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 기다린다고 했다. 아이 엄마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계속 울고 계셨다. 보증인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고 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막혔다. 6살 여자아이. 심장 수술. 그게 나였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아이 이름은 미정이라고 했다. 엄마가 혼자 키우신다고 했다. 아빠는 빚만 남기고 떠나셨다고 했다. 미정이는 군고구마를 먹고 싶다고 했다. 겨울에 따뜻한 군고구마를 먹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 나였다. 6살 때 나였다. 나는 기억했다. 병원 복도에서 군고구마 이야기를 했던 것을, 예쁜 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던 것을, 그 언니가 소연이었구나. 다음 장을 넘겼다. 아빠한테 부탁했다. 미정이 수술 도와줄 수 없냐고. 아빠는 난처해 하셨다. 병원 규정상 어렵다고 하셨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다. 나는 미정이가 건강해지길 바란다. 언젠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소연은 나를 걱정했다. 나를 위해 아버지한테 부탁까지 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겼다. 미정이 수술 날짜가 잡혔다. 아빠가 병원 후원 기금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다. 정말 다행이다. 미정이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나도 덩달아 기뻤다. 미정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언젠가 미정이가 군고구마 파는 아줌마가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사러 갈 거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소연은 내가 잘하는 것을 상상했다. 내가 군고구마를 파는 것까지 상상했다. 그런데 정말 나는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다. 몇 장을 더 넘겼다. 요즘 몸이 안 좋다.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 엄마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하신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 그 다음 페이지는 며칠 뒤였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뇌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많이 놀라셨다. 재우는 아직 모른다. 동생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나는 괜찮을 거다. 미정이처럼 나도 이겨낼 거다. 손이 떨렸다. 소연도 아팠구나. 나처럼 아팠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장기 기증 서약을 했다. 학교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나도 참여했다. 엄마는 말리셨지만 나는 하고 싶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내 몸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특히 미정이 같은 아이들한테 내 심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 나는 일기장을 꼭 안았다. 소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그래도 장기 기증을 선택했다. 나 같은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날짜는 소연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무섭지만 괜찮다. 엄마 아빠가 곁에 계시고 재우도 있으니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재우한테 이 일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누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내 심장이 어디선가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로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소연은 나를 위해 살았고 나를 위해 떠났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빚을 진 줄도 모르고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눈발이 더 거세졌다. 군고구마 봉투 위로 눈이 쌓였다. 웃는 고구마 도장이 눈에 덮였다. 나는 봉투를 들었다. 도장이 번져 흐려졌다. 눈물이 떨어져서 더 번졌다. 이 작은 도장 하나, 이 작은 장사 하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소연이 바랐던 따뜻한 겨울. 나는 그걸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더 춥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 누나. 재우였다. 재우는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후드티가 눈으로 젖어 있었다. 재우야 왜 또 왔어? 재우는 다가와 앉았다. 일기 다 봤어요. 응 다 봤어. 재우는 조용히 물었다. 어땠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재우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 오늘 처음 다 읽었어요. 아빠가 숨겨놨던 건데 찾았어요. 재우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는 저보다 미정 누나를 더 사랑했나 봐요. 아니야. 정마료 일기에 미정 누나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요. 재우는 울먹였다. 나도 누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나는 재우를 안았다. 재우야, 내 누나는 너도 엄청 사랑했어. 알아요. 근데 가끔은 질투나요. 나는 재우 등을 토닥였다. 미안해. 누나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다.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정 누나 저 결심했어요. 뭘?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재우는 고개를 들었다. 병원 이사회에서 말할 거예요. 누나 엄마 수술 꼭 되게 할 거예요. 재우야, 그건 위험해. 괜찮아요. 저 똑똑하잖아요. IQ 150이잖아요. 재우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 혼자 하면 안 돼. 괜찮아요. 재우야, 내가 혼자 떠안을 일이 아니야. 재우는 주먹을 쥐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누나 뜻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재우 손을 잡았다. 같이 하자. 응. 나도 도울게. 내가 말할 때 내가 옆에 있을게.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약속했다. 소연의 뜻을 지키기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다. 재우는 일어났다. 이사회는 다음 주에요. 알았어. 미정 누나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우는 눈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군고구마 노점을 정리했다. 오늘은 하나도 팔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오늘은 더 큰 것을 얻었다. 소연의 마음을 알았다. 재우의 용기를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도 포기하지 않기로. 살아있는 이유를 찾기로. 이 빚을 갚는 방법을 찾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목도리를 만졌다. 소연이 뜬 목도리.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소연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눈은 밤새 내렸다. 아침이 되었을 때 세상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다. 새로운 시작 같았다. 나는 어머니 병실로 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다. 엄마. 어머니는 눈을 뜨셨다. 미정아.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뭐가? 엄마 수술 꼭 받게 할 거예요. 미정아. 저 방법 찾을 거예요. 꼭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고맙다 우리 딸.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소연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재우의 용기가 함께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눈이 그쳤다. 햇살이 비쳤다. 하얀 세상이 반짝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사회 날이 밝았다. 재우한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오후 2시 병원 이사회 회의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힘내. 학교를 일찍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걱정하실까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1시 반이었다. 회의실을 찾아 복도를 걸었다. 멀리서 재우가 보였다. 재우는 교복 재킷을 입고 있었다. 평소에 입던 후드티가 아니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재우야. 재우는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창백했다. 미정 누나 왔어요. 응, 준비됐어.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떨려요. 나도 떨려.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다. 복도 끝 회의실 문이 보였다. 저 안에서 어머니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재우는 숨을 크게 쉬었다. 들어갈게요. 나는 재우 어깨를 잡았다. 재우야,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재우는 웃으려 했다. 저 IQ 150이잖아요. 나는 재우를 안았다. 고마워. 재우도 나를 안았다. 누나도 고마워요. 우리 누나 대신 살아줘서. 나는 눈물을 참았다. 재우는 몸을 떼고 회의실로 걸어갔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았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회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재우는 잘하고 있을까? 10분쯤 지났을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윤상민이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를 보더니 멈춰섰다. 학생 왜 여기 있어? 재우가 부탁했어요. 윤상민은 한숨을 쉬었다. 들어가 봐, 재우가 안에 있어. 저 들어가도 돼요. 윤상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큰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병원 의사들이었다. 재우는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소연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재우는 나를 보고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의사 한 분이 말했다. 재우야, 계속해봐.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다. 우리 누나 윤소연은 장기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재우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곧 진정되었다. 누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일기를 보세요. 재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스크린에 일기 내용이 비쳤다.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내 몸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사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재호는 계속 말했다. 누나의 심장은 한 여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박미정입니다. 재호는 나를 가리켰다. 저분입니다. 이사들이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재호는 다시 말했다. 미정 누나는 지금 군고구마를 팔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한 분이 물었다. 그게 우리 병원과 무슨 상관이지? 재호는 그 이사를 똑바로 봤다. 아버지가 오늘 안건을 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 지원 예산을 줄이자고요. 병원 재정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들이 윤상민을 봤다. 윤상민은 아무 말이 없었다. 재호는 계속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누나 뜻은 어떻게 되나요? 누나는 자기 몸으로 미정 누나를 살렸어요. 그런데 미정 누나 엄마는 돈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이게 맞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호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누나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누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랐어요. 그런데 우리 병원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재호는 장기 기증 동의서를 꺼냈다. 이게 누나 서명이에요. 누나는 17살에 이걸 썼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이사 한 분이 입을 열었다. 재호야, 내 말은 이해하지만 병원도 운영을 해야 해. 적자가 계속 나면 병원 자체가 위험해져.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누나 죽음은 뭐가 되나요? 그냥 헛된 거예요. 이사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재호는 다시 일기장을 들었다. 누나 마지막 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재호한테 말해주세요. 누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내 심장이 어디선가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재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누나한테 약속했어요. 누나 뜻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제발 미정 누나 엄마 수술 도와주세요. 회의실이 숙연해졌다. 이사 한 분이 눈물을 닦았다. 윤상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이 지긋한 이사 한 분이 입을 열었다. 재호야, 내가 말한 그 아이. 박미정 학생 맞지?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사는 나를 봤다. 학생 혹시 어린 시절에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았나? 나는 놀라서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 이사는 웃었다. 기억나네. 우리 병원 홍보 영상에 나왔던 아이야. 기적의 소녀라고 불렀지. 다른 이사들도 기억하는 듯 했다. 아, 맞아, 그 아이. 당시에 언론에도 나왔었지. 익명의 기증자 덕분에 살았다고. 그 이사는 윤상민을 봤다. 윤 교수? 그때 집도한 게 윤 교수 아니었나? 윤상민은 고개를 들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그 이사는 다시 말했다. 그때 그 수술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병원 소아심장외과 명성도 없었어. 그 수술로 우리 병원이 얼마나 유명해졌는데. 윤상민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이사는 재호를 봤다. 재호야, 내 말이 맞아. 내 누나 희생이 헛되면 안 되지. 그리고 나를 봤다. 학생 어머니 수술. 우리 병원에서 책임지고 하겠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그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윤 교수. 윤 교수가 집도하는 게 맞겠어. 당신 딸 심장으로 산 아이 어머니잖아. 윤상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이사는 다시 말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저소득층 환자 지원 예산 축소건,
나는 반대하겠네.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봐. 재우 말대로 소연 학생 뜻을 이어가는 게 맞아.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반대요. 나도 확대 쪽에 동의합니다. 그 이사는 윤상민을 봤다. 윤 교수 어떤가? 안건 철회하겠나? 윤상민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가 윤상민을 봤다. 저소득층 장기 이식 환자 지원 기금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딸 소연 이름으로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 이사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 윤소연 기금. 다들 어떤가?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만장일치였다. 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도 울었다. 윤상민 교수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우에게 걸어갔죠. 아들을 힘껏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재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의사의 시선 대신 딸을 잃은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오랜 후회가 고여 있었다. 그는 딸의 희생을 병원 재정 탓으로 돌리려 했던 자기 자신을 비로소 용서하고 싶었을 거예요. 재우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윤상민은 나를 봤다. 학생 어머니 수술. 최선을 다하겠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나와 재우만 남았다. 재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미정 누나. 응.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재우는 웃었다. 누나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창밖 눈은 조용히 내렸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었다. 재우는 중얼거렸다. 누나 고마워요. 나도 속으로 말했다. 소연 언니 고마워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의자에는 하얀 목도리가 놓여 있었다. 아까 벗어둔 거였다. 목도리는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누가 개준 것 같았다. 나는 목도리를 들었다. 소연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재우가 옆에서 말했다. 누나 목도리 소중히 간직해요. 그럴게. 우리는 병실로 갔다. 어머니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 겨울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다. 어느덧 나는 62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군고구마 냄새를 맡으며 거리를 걷는다. 하지만 이제는 파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으로 걷는다. 어머니 수술은 성공했다. 윤상민 교수가 직접 집도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다. 수술실 밖에서 재우와 나는 손을 꼭 잡고 기다렸다. 수술이 끝났을 때 윤상민 교수는 지친 얼굴로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어머니는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일주일쯤 지나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그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으셨다. 미정아 우리 살았구나. 네 엄마 우리 살았어요. 어머니는 한 달 넘게 입원해 계셨다. 그 사이 나는 군고구마를 계속 팔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재우가 매일 와서 도왔다. 숙제를 같이 하고 손님을 같이 받았다. 어느 날 재우가 물었다. 미정 누나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생각 안 해봤어. 저는 의사 될 거예요. 재우 목소리는 단호했다. 누나 같은 사람 살리는 의사요. 나는 재우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재우는 웃었다. 그리고 미정 누나는 군고구마 사업가 되는 거예요. 뭐? 진짜요. 누나 군고구마 진짜 맛있잖아요. 나는 웃었다.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재우 말은 예언이 되었다. 어머니가 태어나신 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은 가지 않았다. 돈도 없었고 공부보다는 일을 하고 싶었다. 어머니는 말리셨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나는 군고구마 장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손수레 대신 작은 가게를 얻었죠. 간판에는 웃는 고구마 도장을 상으로 박았어요. 더 이상 부끄러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연 언니의 뜻을 잇는 나의 사명이었죠. 처음에는 작았다. 하지만 조금씩 손님이 늘었다. 맛도 맛이지만 이야기가 있었다. 가난한 여고생이 어머니 병원비 벌려고 시작한 장사. 장기 기증으로 살아난 생명. 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다.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그러면서 가게가 커졌다. 몇 년 후에는 지점도 생겼다. 나는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목표였다. 매년 겨울이면 병원 앞에서 군고구마를 나눠줬다. 수술 기다리는 환자 가족들에게, 가난해서 밥 굶는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군고구마 한 봉지씩. 봉투에는 여전히 웃는 고구마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도장을 보면 사람들은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나는 대답했다. 빚을 갚는 거라고. 누군가 나를 살려줬으니까. 재우는 의사가 되었다. 아버지처럼 소아심장외과 교수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달랐다. 재우는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았다. 한 명 한 명을 이름으로 불렀다. 가난한 환자들을 특히 신경 썼다. 윤소연 기금으로 많은 아이들을 살렸다. 어느 날 재우가 나를 찾아왔다. 미정 누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이동 간식차 만들면 어때요? 병원 앞에서 군고구마 나눠주는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재우는 웃었다. 그리고 차에 우리 도장 찍어요. 웃는 고구마요. 그렇게 이동 간식차가 시작됐다. 큰 트럭에 군고구마 기계를 실었다. 차 옆면에는 웃는 고구마 도장이 크게 그려졌다. 매주 토요일이면 병원 앞 광장에 차를 세웠다. 재후와 나는 함께 군고구마를 구웠다. 환자 가족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아이들은 도장을 좋아했다. 도장을 찍어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아이들 손등에 도장을 찍어줬다. 웃는 고구마 도장. 아이들은 웃으며 달려갔다. 어머니는 70대까지 사셨다. 마지막까지 병원 봉사를 하셨다. 환자들에게 군고구마를 나눠주셨다. 소연이 하던 일을 이어받은 것처럼.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미정아,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웃으셨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어머니가 도왔던 환자들. 어머니한테 군고구마를 받았던 사람들. 재우도 왔다. 재우는 이제 40대 초반이었다. 의사가운 대신 검은 양복을 입고 왔다. 목에는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소연의 목도리였다. 미정 누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재우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장례 후에도 일은 계속됐다. 나는 장기 기증 후원 재단 일을 시작했다. 소연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장기 기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지, 강연도 하고 캠페인도 했다. 재단 이름은 웃는 겨울 재단이었다. 소연이 바랐던 따뜻한 겨울. 그걸 만들어가는 재단. 재우는 소연 장학금을 만들었다.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도왔다.
매년 10명씩 선발해서 대학까지 지원했다. 장학금 수여식 날이면 재후와 나는 함께 참석했다. 아이들에게 군고구마를 나눠줬다. 웃는 고구마 도장이 찍힌 봉투에 담아서 아이들은 물었다. 왜 군고구마예요? 재우가 대답했다. 누나가 좋아했던 거예요.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싶어 했던 누나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군고구마를 맛있게 먹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나는 60을 넘겼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다. 하지만 목에는 여전히 하얀 목도리를 둘렀다. 소연의 목도리. 이제는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재우도 나이가 들었다.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웃을 때는 여전히 11살 소년 같았다. 어느 겨울날 나는 병원 앞 광장에 섰다. 이동 간식차 옆에서 군고구마를 구웠다. 재우는 옆에서 환자들을 맞았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군고구마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나는 군고구마를 봉투에 담아 건넸다. 웃는 고구마 도장이 찍혀 있었다. 여성은 봉투를 받아들고 도장을 봤다. 이거 예전에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0몇 년 전에 지하철역에서 봤어요. 여고생이 팔고 있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게 저였어요. 여성은 놀랐다. 정말이요. 네, 그때는 가난해서 팔았지만 지금은 나눠드리려고 여기 있어요.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군고구마 사 먹으며 버텼어요. 그랬구나. 이제는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여성은 군고구마를 꼭 안았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여성이 떠나고 재우가 말했다. 미정 누나 행복해 보여요. 나도 그렇게 느껴. 재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 누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럴 거야 분명히. 두 사람은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이동 간식차에서는 군고구마 냄새가 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따뜻한 군고구마를 받아갔다. 봉투마다 웃는 고구마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도장을 본 아이 하나가 말했다. 엄마 이거 웃고 있어요. 그래, 너처럼 행복해서 웃는 거야. 아이는 도장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저도 이렇게 웃을래요. 그래, 그렇게 웃어.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겨울 광장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재우를 봤다. 재우도 나를 봤다. 우리는 말없이 웃었다. 소연이 바랐던 겨울이었다. 따뜻한 겨울. 누군가의 희생이 만든 겨울.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는 겨울. 해가 저물었다. 광장에 불이 켜졌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혔다. 군고구마를 받아간 사람들의 발자국. 그 발자국들이 길을 만들었다. 따뜻함으로 가는 길. 나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받은 건 심장 하나가 아니었더군요. 그건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살리려고 모든 걸 내어준 사랑이었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돌려준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군고구마 한 봉지.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소연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작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밤이 깊어졌다. 간식차를 정리했다. 재우가 말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미정 누나. 너도 수고했어, 재우야. 내일 또 올게요. 그래, 내일 또 보자. 재우는 손을 흔들며 떠났다. 나는 마지막으로 광장을 둘러봤다. 눈이 그쳤다. 하얀 세상이 고요했다. 나는 목도리를 만졌다. 소연의 목도리, 소연의 심장, 소연의 사랑.
모두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세상과 나눴다.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 빚은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사랑은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거더군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였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렸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였다. 어디선가 군고구마 냄새가 났다. 누군가 또 팔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웃었다. 그 사람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힘든 겨울도 지나간다는 걸, 따뜻한 봄이 온다는 걸, 그리고 받은 사랑은 언젠가 돌려주게 된다는 걸.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소연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소연의 글씨가 보였다. 내 심장이 어디선가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 문장 아래 적었다. 소연 언니, 저 행복했어요. 언니 덕분에 살았고, 언니 덕분에 사랑했고, 언니 덕분에 나눴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언니가 바랐던 것처럼요. 고맙습니다. 영원히 고맙습니다.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 눈은 조용히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겨울을 만들며 나는 눈을 감았다. 소연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여전히 힘차게, 여전히 따뜻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풀지 못한 가족의 매듭이 있나요? 그 매듭을 풀지 말지조차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입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군고구마 한 봉지 같은 마음이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노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